최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8월 27일 오늘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조금 여러가지 혼조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어느 플러스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시작 자체는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0시경에 한국은행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기습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3%대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3.5니까 일단 50bp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타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일단은 7천선에 대한 계속해서 도전 이런 거죠. 오늘도 이제 도전했다가 조금 밀리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6,900선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제 다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일단 8월 달에 시장에 대한 느낌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호재가 많습니까? 악재가 많습니까? 라는 직관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다들 악재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악재가 많았으면 시장이 7월과 같이 밀렸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고리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시장은 7월 달에 있었던 변동성이 잦아들면서 물론 아직까지 추세를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저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6천을 하회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만 6,300에서 일단 6,500, 그다음에 6,000대 후반까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조금 시장은 이제는 더 이상 좀 밀리려기보다는 위로 조금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시장의 거래량이 아직 붙지 않음으로써 약간의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횡보라고 표현을 하지만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추세에 맞게,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특별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거죠. 홀짝 대응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추격 매수도 어려운 거죠. 물론 오늘 몇몇 종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그러한 것들은 횡보 이후에 그러니까 추세가 없었던 상황에서 추세를 잡아가려고 하는 공통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보면 일단 일부 종목이긴 하지만 선별적으로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차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구독자 10,000명 이벤트로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기존의 99,000원 가격에서 49,000원으로 낮춘 이벤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탁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800선을 깨지 않고 라운드 형태로 보이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거래가 조금 붙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보다는 V자 반등 이후에 미세 조정 이후에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수랑 동일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을 했습니다. 확실히 소외당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주주하는 정책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조심스러운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SK하이닉스도 일단 시장에서 조금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어떤 차트를 좀 눈여겨 보시죠. 일단 최근에 우리가 170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열흘 가까이 170만 원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거래가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여주는 차트가 오늘 몇 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차트가 횡보한 다음에 거래가 붙기 시작하면서 오늘 300만 원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효성중공업 제가 이제 꾸준히 추천을 드렸고 에어클래스 강의에서 리포트도 읽어드렸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엔비디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이슈들도 나타나면서 전력 인프라들이 다 좋았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비슷한 모습의 차트 모양을 좀 보였죠. 똑같습니다. 횡보한 이후에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려 왔었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도 종목을 읽어드렸는데, 산일전기도 마찬가지죠.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있어서 중기적으로도 저는 이제 지금 모아갈 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번 주 구간에 있어서 충분히,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도 유효하겠다. 횡보 이후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기판주들이 움직였죠. 심택이 움직였습니다.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거래가 붙으면서 추세가 움직였죠. 심택도 에어클래스 강에서 리포트를 봤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삼성 SDI입니다. SDI 같은 경우도 우리가 횡보한 이후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거죠. SDI는 꾸준히 말씀드렸죠. 에어클래스 강에서도 리포트 봤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입니다. 일단 펀드멘탈이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테마도 테마이지만 그 이전에 펀드멘탈에 대한 증권가의 관심,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이 된 상태고, 그런 펀드멘탈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 수급적인 요소가 붙으니까 주가가 차트상 횡보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슈팅하는 모습이 이구동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삼성 SDI는 ESS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LG엔솔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LG엔솔 같은 경우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보다는 깔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가지만 깔끔한 모습들이 확인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심택 같은 경우는 기판주로서의 충분히 실적이 확인됐는데, 그동안의 삼성전기에 따라서 우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또 좀 비교 여류에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살래, 삼성전기 살래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블랙홀처럼 이슈를 빨아당기니까 삼성전기는 조금 어렵지만, 오히려 작은 심택 같은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렸고, 이런 것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심택 같은 경우가 충분히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더라도 심택이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려는 듯한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삼성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이제 수주잔고가 20조가 넘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언급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력 인프라 쪽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관련해서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차용TV 계속 보시던 분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관점으로 유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베스터데이에서 절로 그렇게 긍정적인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투자자가 원하는 대답을 안 했다라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이고 주주하는 정책, 아쉽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매각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원했던 것은 이제 로봇과 관련된 퍼포먼스잖아요. 그런데 로봇과 관련된 퍼포먼스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서의 주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차트상 거래가 조금이나마 늘면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 거죠.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거래가 붙으면서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다소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뷰입니다. 일단 삼전 닉스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은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 우리가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것들이 나왔고, 그러면 언제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잭슨홀 밀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빈 러시가 굉장히 매둘기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이제 9월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9월 중순부터는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삼전 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호실적들이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라면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그 기간까지는 횡보하면서 시간을 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 간에 웅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사이에서 틈새 종목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차트가 양호한 종목들입니다.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다음 주까지 시장에 있어서 뭐 그 이상도 저는 봅니다만 충분히 전력 인프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세 흐름의 연속성을 꾸준히 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 전지는 셀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장주인 삼성 SDI가 확실히 불이 붙었죠. 그런 가운데 있어서 최근에 시세 흐름들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테마했던 원전 테마라든지 조금 이런 쪽들은 시세가 조금 탄력이 좀 둔하죠. 결국은 실적입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실적 베이스인데요. 이런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뭐 원전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만 다시 지금 보는 것은 실적이잖아요. 확실히 지금 찍히는 것은 심텍, SDI,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은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이 끝났다 하더라도 실적이 찍히는 종목군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방산주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였습니다만 저는 방산주를 오늘 특별히 깊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유튜브 방송을 출연하면서 방산, 원전, 조선 중에 순위를 정하라고 해서 방산, 조선, 원전 이렇게 순위를 정했는데 일단 방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꾸준히 가져가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가져가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끌고 있는 건 누구다? 전력 인프라가 관심을 다시 끌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에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펼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서도 영상을 잠깐 보셨겠습니다만 에어클래스 강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요. 에어클래스 강의는 제가 시황을 문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리포트를 읽어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사라 팔아라가 아니라 학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장에 관심을 끌게 되면 강한 슈팅이 나오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용이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벤트 기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반값 할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반값 할인 행사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기회에 에어클래스 강의를 한번 접해 보시고 뭐 아니다 싶으시면 다시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에어클래스 강의를 한번 접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리딩방처럼 종목을 찍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종목을 같이 공부하고 공부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종목들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같이 고민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에어클래스 강의를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는 개별 종목 단위로 좀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선정을 잘 보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종목을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자꾸 종목들을 보고 리포트를 보게 되면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영주TV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